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116회 시험 보고 지금 117회 두 번째 보는 건데요. 116회 때 일본 문제를 풀고 173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용어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 8점대가 4개가 나왔거든요. 7점대가 2개인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참 용어를 잘하나 보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운 좋게도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공부는 많이 부족했는데, 근데 이번에 시험은 정말 가물가물한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했더니 정말 실력대로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용어는 사실 점수가 많이 안 나왔고 서술로 붙었어요.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드리고요. 제가 이 학원에 들어온 거는 2017년 11월이었거든요. 그때 처음에 이 자리에 앉았는데 김우식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학원은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합격을 시켜주신대요. 그리고 여자들은 100% 합격이래요.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많으시고 현장 경험이 없어도 다 합격시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가 학원비를 내고 이 학원에 왔지만 정말 이런 학원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현장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 공부가 저한테 너무 어려웠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날 서술을 듣고 그 다음 주에 용어를 듣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어를 딱 한 교시 듣고서 용어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워낙 양이 방대하니까 중요한 것만 찍어주시고 지나가시는데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서술만 한 바퀴를 돈 거예요. 서술만 한 바퀴를 돌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숙제도 못하고 저는 장판지만 했어요. 숙제를 장판지만 했고 이제 서술을 한 바퀴 듣고 너무 이 공부가 어려워서 쉬었어요. 한 2바퀴를 쉬고 작년에 5월 달에 이제 제가 특강을 듣게 됐죠. 특강을 듣고서 다시 이제 서술하고 용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술하고 용어를 들었는데 용어가 그때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밤새워서 동영상을 보고 왔어요. 그때 안병관 교수님께서 그 강의를 하셨는데 그 교수님이 강의하신 거를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교수님 동영상을 보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 강의를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서술을 2번 듣고 용어를 1번 듣고 또 쉬었어요. 이제 제가 또 바쁜 일도 있고 다른 교육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한 타임을 쉬고 작년 11월 달에 다시 학원에 와서 서술을 안 듣고 용어하고 모의고사 레벨 1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니까 제가 실제로 학원을 들은 거는 용어를 2번 들었고 서술을 2번 들었고 레벨 1을 1번 들었고 토요일 날 아침에 하는 현장 경험반을 들었고 지침 강의를 들었죠. 그렇게 강의는 들었고 제가 혼자 공부한 기간까지 합치면 거진 1년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에 이 공부를 시작할 때는 목표가 2년 안에 시공기술사를 따자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뭐 1년이 넘었지만 이제 실제 공부한 건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붙었는데 저는 참 운이 좋게 붙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올해 목표는 118회 때 합격을 하는 게 목표였어요.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8월 달에 시험 116회 시험 볼 때는 시험 보는 목표가 시간을 채우고 나오자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험 보다가 나와버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시험이라는 건 처음 보는 거였고, 시간을 한번 채우고 끝까지 있어 보자는 게 목표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1교시 용어를 7문제 풀었고, 8문제 풀다 말았고, 2교시는 딱 3문제를 풀었어요. 3교시는 3문제 풀고 4문제를 한쪽만 썼어요. 한쪽을 썼는데,
그 용어를 1, 2, 3, 4 단원, 그러니까 대제목을 4번까지 썼지만 그걸 용어처럼 1, 2, 3, 4로 나눠서 쓴 거예요. 한 페이지에다가. 그리고 4교시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술을 한쪽만 썼어요. 1, 2, 3, 4로. 그런데 잘 나온 거는 52점이 나왔고 그러니까 52점, 54점까지도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한 두 쪽씩 쓴 게 60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100점 만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장수를 채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나름대로.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엑스트라를 쓴 게 점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추가 점수를.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 엑스트라는 점수가 없다, 추가 점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엑스트라 추가 점수를 제 생각에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 시험은 그렇게 시간을 채우는 게 목표였고 이번 시험은 장수를 채우는 게 목표였어요. 붙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1교시 시험을 봤는데 마지막 그러니까 10번째 문제를 서너 줄을 못 썼어요. 그래도 거의 장수를 채웠죠. 2교시 때 거의 3쪽씩을 썼어요. 근데 그 2교시 때는 그 감독하시는 분이 10분 남았습니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감각 없이 쓴 거예요. 어쨌든 3교시, 4교시는 감독관께서 50분이 지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딱 절반이 지난 거잖아요. 그럼 두 문제를 풀었고 두 문제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더 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약간 남더라고요. 마지막 4교시 때는 시간이 더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을 이렇게 보면서 좀 뭔가 공간이 있는 곳에는 그림도 좀 채워넣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한 칸, 두 칸밖에 없는데도 그냥 아무 그림이나 넣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온도랑 관계 있는 그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50도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온도계 이런 식으로 정말 별거 아닌 그림을 이렇게 군데군데 채워넣었어요. 근데 이게 뭐 가점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저는 모르겠고 어쨌든 뭐 두 줄, 세 줄 조금씩만 남아도 저는 간단한 그래프 같은 거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압축 강도예요. 그리고 얘가 뭐 물 결합집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로 반비례잖아요. 그러면 반비례 그래프를 그냥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칸을 좀 시간 남는 시간에 칸을 좀 채웠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나름대로 뭐 한다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기술사를 따려면 뭐 공부를 1000시간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제트스트림 볼펜을 이걸 100개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험 볼 때 개수를 세어봤어요. 저는 이 제트스트림을 50개 정도 썼고요. 일반 0.7mm 볼펜을 한 60개 정도 썼어요. 그러면 0.7mm고 얘가 1mm니까 계산을 하니까 총 합쳐서 한 140개 정도의 볼펜을 제트스트림을 썼다고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1000시간은 훨씬 넘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다 저보다 젊으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좀 보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은 오늘 공부하고 내일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공부가 참 처음엔 어려웠어요. 공부를 해도 또 까먹고 정말 지금도 수없이 반복하는데도 기억 안 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부 시간은 그 1년이라는 시간에 비해서 좀 더 많지 않았나. 제가 모의고사 레벨 1 때는 2달 반은 그냥 공부만 했어요. 한 하루에 평균 한 9시간 정도 그렇게 공부만 했고 이제 그 정규반 들을 때 저는 서브노트가 거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레벨 1을 들으면서 서브노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일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레벨 1 들으면서 현장 경험반도 같이 들었고 지침도 같이 들었고 그래서 강의도 제일 많이 들었고 서브노트도 제일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서브노트를 한 게 용어가 한 500개 정도 시험 볼 때까지 했고요. 그리고 서술은 한 67개 딱 그 레벨 1에서 하는 67개의 서브노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 67개의 서술 서브노트에서 문제가 8문제가 나왔어요. 8문제가 나왔고 그 중에 한 문제는 용어로 나왔는데 그건 저는 못 풀었어요. 그리고 7문제가 2교시 때 3문제가 나왔고 3교시 때 1문제가 나왔고 4교시 때 3문제가 나왔어요.
예. 저는 이걸로 합격했어요. 제가 그런데 사실 시험 보기 전에 정리를 못했어요. 저는 이번 시험에 붙는 게 목표가 아니고 5월 시험에 붙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번에 최대한 예상 문제를 가지고 서브노트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거기다가 추가되는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다음에 합격을 하자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정말 시험 보기 전까지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술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67개의 서브노트를 다 완성을 했고 거기에 가장 큰 공로자가 여기 계세요. 저희 박찬문 교수님. 제가 레벨 1을 처음 들어가서 이제 레벨 1은 시험을 보잖아요. 5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처음 시험을 봤는데 정말 그날 공부를 하고 갔거든요. 서술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갔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시험 보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세 쪽을 써야 되는데 간신히 두 쪽을 채웠어요. 그것도 똑같은 말 반복해가지고 두 쪽을 간신히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정말 제가 그때 교수님한테 나 죽어버리고 싶다고 막 그럴 정도로 너무 창피했는데 그 다음 주에 박찬문 교수님이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저를 그 사무실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서브노트 보고 싶지도 않은데 막 열의에 차셔가지고 막 저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따라갔어요. 근데 막 이렇게 써야 되고 저렇게 써야 되고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특강 강의를 들을 때 배운 대로 서브노트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템하고 설명의 개념을 잘 몰랐던 거예요. 교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아이템이 중요한 거구나. 내가 아이템으로 써야 되는 걸 설명으로 쓰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술 서브노트를 그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아이템화하고 아이템 개수를 늘리고 그런 식으로 바꾸면서 교수님한테 몇 번 체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공부를 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여기 하고 나서 2번인가 3번인가 그 모의고사 때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는 시험 보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레벨을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시험 문제만 또 그 자료만 받아가지고 집에 서브노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경험이 진짜 없어요, 제가. 그런데 그때 교수님한테 여쭤보면서 했던 거, 그 다음에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했던 게 시험장에서 기억이 얼핏얼핏 조금씩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썼던 게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운이 좋았던 게 3교시가 끝나고 4교시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잠깐 서술 서브노트를 봤는데 그때 클레임에 대한 문제를 봤는데 그게 4교시에 클레임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득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운이 많이 따랐죠. 이 시험은 운이 따라야지 붙는 시험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사실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미스코리아 나왔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도움받은 교수님들이 많죠. 처음에 용어하셨던 안병관 교수님, 그 다음에 서술하셨던 심진규 교수님, 그리고 이제 마감이나 특강해주신 이석훈 교수님, 그리고 박창문 교수님, 한석재 교수님, 윤성민 교수님 도움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원장님 도움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직접 강의를 들은 게 제가 동영상 강의를 처음에 원장님 강의를 봤는데 너무 쉽게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았고 원장님이 특강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혹시 이 중에 특강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원장님께서 특강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엑스트라를 써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에서 가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요 쓰고 그 다음 엑스트라를 저는 잘 써서 가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장님이 아이템으로 처음에 그 아이템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현장 경험, 그다음에 책을 암기해라, 그리고 장판지, 시공계획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규반은 현장 경험하고 책에서 10%를 쓰는 거고 나머지 90%를 장판지하고 시공계획에서 쓰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반을 가면 현장 경험, 그다음에 책에서 90%를 쓰고 장판지하고 시공 계획은 10%를 쓰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신 분이 말씀이 뭐냐면 책이 정답이라고 하셨어요. 책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장 경험반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현장 경험반에서 너무나 이렇게 자세한 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현장 경험반에서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시험에 써먹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점수가 나온 거는 그림도의 책에서 점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도의 책을 가지고 제가 서술 서브노트를 만들었던 게 그게 정답이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거기에서 점수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여기 보니까 이제 각 공종별로 특별히 사용하는 도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저는 그 지하 터파기 공사 토공사가 나오면, 예, 짧게 할게요. 토공사가 나오면 항상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슬러리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기에 이제 뭐 토합이 걸리고 뭐 그 터파기 여기 이제 스트럿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지하가 굴착이 깊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히빙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개요 밑에다가 커다랗게 그려줘요. 그런 게 또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서술에다가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그리진 않았는데 항상 좀 큰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것 같고요. 좀 짜투리 공간에다가 이런 자잘한 그림도 그렸던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